2023년 1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뭔가 돌파를 못하고 있죠. 도하 언론들이 쓰는 기사들을 쭉 보면, 칼럼을 보면 윤석열 지지는 30에서 35, 못한다는 60에서 65, 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35, 네. 절반을 못 가고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쐈습니다. 대통령은 귀국하면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방의 GP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P라고 하면 각자 사정대로 만드는 거지만 제대로 만들려면 땅을 파서 아니면 지상에 만들더라도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로 굉장한 두께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의 포격전에도 포를 맞고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목재를 갖고 가서 뚝딱뚝딱 그냥 초소 만드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얼룩무늬 색깔 칠해 놓으니까 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재질은 목재입니다. 그 장면을 TOD로 찍었고 우리건이 당연히 북한은 낮에 해줬습니다. TOD로 찍었고 그게 도하 언론에 보도되니까 북한이 뭔가 도발할 거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데 제 해석은 뭔가 하면은 자, 북한이 전방에 GP를 복원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의 관심은 북한의 GP로 가면서 북한이 전방에서 뭐 도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사이에 정찰 위성을 올려가지고 UN 안보리 제재를 어겼다.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줌으로써 UN 안보리 결정을 어겼다. 이런 것들은 묻힌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북한이 뭔가 행동하면 도발할 것이다 라는 거 위험의 의식에 갇혀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뭘 하면 정찰 위성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들이 북한이 도발할 것 같으니까 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한 방 세게 먹인 다음에 전방에서 뭐 할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린 북한이 도발하는 줄 알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북한이 먼저 했던 초대형 도발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아주 나이 많은 언론인이죠. 일본인 언론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해냈지만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그때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한국을 키웠다.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사에 잠깐 유학했다. 이런 것들이 다 친일로 몰리기 때문에 일본을 만나면은 부녀 아버지까지 친일파로 모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일본을 안 올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착한 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강력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유경수 여사처럼 이렇게 보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왜? 박정희의 딸이니까 무서울 것이라고 좌파들이 프레임을 씌워놨으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대로 다 가더라고요. 한 번도 일본을 안 갔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까지 친일 프레임을 걸려 있었는가 하면은 중국 공산당은 중일전쟁 2차 대전 내내 저 연안에 도망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남경 대학살을 당하면서 어쨌든 깨지기는 했지만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가 있으면서 전선을 구축했던 거는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원폭 2발을 미군한테 맞고 항복했을 때 일본군들을 무장해제시킨 거는 장개석 군대가 합니다. 만주 지역은 가까이 있던 소련군이 일본과 맺은 일소 중립조약을 깨고 원폭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본을 공격했죠.
그 여세 때문에 만주에 들어와서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을 무장해제합니다. 중국 공산당군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항복시킨 2차 대전 전승일은 지금 대만에 있는 자유중국이 한 것인데, 중국이 중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년 후에 공산화되죠. 그리고 모택동 정권이 들어서고 쭉 흘러오다가 이 대만 정권, 자유중국 정권이 일본을 항복시킨 전승절을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행사, 전승절, 2차 대전 종전 몇십 주년 되는 2015년이죠. 유럽에서는 독일한테 항복받은 날 했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한테 항복받은 날을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방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서방국가의 유력한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에는 안 가면서 그렇게 중국엔 공을 들였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윤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거짓말을 했죠. 이 위안부 운동을 세계화한 거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파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계속 일본에 거론했고, 최대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 여선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니까 기사가 됐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 여성 지도자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을 몰아붙이고, 또 그 연대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서 전승절에도 가고 그런 선택을 했죠. 그 바람에 같은 우방이어야 되는 일본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고,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이 집권하니까 반일 프레임을 더 세게 밀어붙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미국하고 관계도 불편해졌고, 그리고 본인이 중국에 가까이 가서 시진핑하고 뭐 연애한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지내니 참이고, 전승절에 가버리고, 그러다가 북한이 막 위협이 핵실험했나 강화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일본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고 또 지소미아를 맺고 뭐 어쩌고 하니까 중국이 보란듯이 공작을 걸면서 또 대한민국의 좌파들을 준동시키면서 날아가게 되죠. 그 친일 프레임, 좌파들이 계속 건 거예요. 박정희는 친일파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계급이 낮아가지고. 그리고 일본군이 아니고 만주군이기 때문에, 만주군에서 중위까지 했나? 그러니까 계급이 낮아갖고 일본군이었으면 모르는데 친일파로 안 걸렸죠. 그런데 한일국교 정상화를 했고 일본하고 문제를 풀어갖고 한국을 근대화시켰기 때문에 좌파, 북한 지령에 가까운 좌파들은 길을 쓰고 박정희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걸렸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친일파로 가장 세게 몰았죠. 근데 그 덫에 걸려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이 하다가 본인도 탄핵당하고 나라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친일 프레임에 걸렸던 박근혜를 이해하신다면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걸려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프레임 덫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류 이 좌파들은 권력을 뺏기자마자 검찰공화국을 계속 떠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청을 동원해서 지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안을 만들어서 검찰을 꼼짝 못하게 해놨는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니까 검찰공화국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죠. 더 크게 떠들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서 이 검찰력, 공권력, 공안의 힘으로 통치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인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을 청와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도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은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전혀 윤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경찰을 장악했습니까? 경찰은요, 모래알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간부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 때 박지원 지시대로 따라갔던 사람들, 고급 간부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걸 아니까 또 고급 간부가 하니까 나갑니다. 근데 중간 간부들은 시켜서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북한하고 짝짝꿍 놀았다는 국가정보원 요원이라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나가기 전에 국정원법을 바꿔서 국가정보원은 우리는 국내와 국외를 다 하는 세계적으로 유해가 드문 정보기관인데 이걸 국외에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업무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정보기관이 있어서 그들을 글로 뺐으면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내 정보기관은 다 있어요. 근데 국내 정보기관은 없어요. 지금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보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빌붙어야 되는 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맞죠. 그럼 누군가 반은 나가야 되죠. 저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가면 문빠야. 이 소리 나오면 바로 잘리니까. 한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는 진급 몇 년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쌈질이 벌어지는 거죠. 이사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국가정보원을 국외 전문기관으로 했으면 국내 정보기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처럼 시행령을 바꿔서 국내 활동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국가정보원은 방첩, 보안, 사이버, 대테러 이거는 대부분이 국내 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첩 안에 대공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대공을 확장해서 국내 정보 활동하면 되죠. 근데 그건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김규현 원장의 한계지. 한동훈 장관은 등이라는 법률 용어 하나 가지고 시행령을 바꿔서 했지 않습니까? 보안 갖고, 방첩 갖고, 대테러 갖고 왜 국내 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걸 딱 봐줄 수 있는 이 세 개의 정보기관을 다 봐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민정인데 이걸 대통령이 없애버렸고 국정원장은 하지 못했고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전혀 공권력이 없는 공안력이 없는 그런 권력이 돼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가 씌웠던 친일 프레임을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걸린 것처럼 검찰공화국이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검찰공화국 검찰 기능마저도 약화시키는 한동훈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됐지만 한동훈 장관도 지금 정치로 차출되면서 정치 행동하면서 검찰 기능이 쉽게 말하면 이재명 잡아놓지도 못하는 정도로 처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철험에 속하는 사람들인가? 이 초선 의원들 강경파죠. 딸레반들이죠. 김용민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민영배 탈당,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발목대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강경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된다 그랬고 이번에 의원직을 날렸던 설치는 암컷의 주인공 최강욱 전 의원도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런 주장들이 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도 없고 국정원도 와야 됐고 경찰도 죽었고 검찰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뭐 이성윤이 반발하고 누구 반발하고 잘라내지도 못하잖아요. 삐딱삐딱 가는데 약해요. 공권력이. 그런데 이게 그나마 힘인데 이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지. 윤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정찰예정 쏘고 나서 북한이 뭐 할까봐 북한 도발을 단호히 대비하라 그랬더니 북한이 GP를 강화하는 나무로 하는 거 딱 그게 한국 언론에 나. 그럼 우린 글로 가. 북한이 도발을 왜 하겠어요? 해도 깔짝깔짝해서 우리만 긴장시키고 어쩌나 보고 넘어가면서 더 크게 도발한 건 넘어가는 거지. 이게 계속 프레임에 걸리는 겁니다. 박근혜의 실패를 보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못 보고 있네요. 그냥 힘있게 검찰공화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제가 윤석열 정부가 혁명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그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번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아직 보진 못했는데 들은 바로 의하면 글쎄 그게 정확할까요? 영화로서의 재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도입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도 12.12, 12.6을 쭉 못 꿰고 있는 기자 중에 하나고 최고 써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영화에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12.12는 터져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프레임이에요. 저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슨 혁명적인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혁명은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쿠데타가 혁명으로 가는 거지. 대한민국이 그러한 혁명에 의해서 발전했지 언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정권에 의해서
발전했습니까? 사회정의가 어떤 게 더 많았습니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관항된 거는 지금 같은 정권들이 나올 때였죠. 오히려 저는 혁신적인 정권들은 사회 균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정치학자들도 지금 엉터리가 많아요. 문민 우위, 문민이 무인에 대해서 우위라는 게 어딨어. 그거는요, 문무는 군주정 때도 똑같이 대우받았어요. 더 세고 나고 시대에 따라 이랬을 뿐이지. 2차 대전에 일본이 졌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보니까 일본이 군인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군국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군인들이 싫어. 52년 독립하면서 걔는 국방부도 없잖아요. 방위 청원하다 이제 방위 성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군이 싫으니까 시민이 군을 통제하는 건데 문민이 군을 통제한다. 문민 우리 이런 말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는 우리 좌파들이 그걸 받아서 퍼뜨리고 대학 교수들이 말아 퍼뜨리면서 보편화시켜버렸죠. 왜 일본 프레임을 따라갑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빨리 깨어나와서 검찰의 힘이라도 한번 보여주기를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